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거는 물이야. 그래서 물이 한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물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 중에 이제 우리가 탄소화물이라고 해서 유기물이라고 했겠지. 자, 이 유기물에 해당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자, 바로 단백질. 그렇지? 자, 단백질 있고, 그 다음 핵산, DNA, RNA 같은 핵산 있고, 탄수화물, 자, 지질이 있어요. 지질, 지방.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가 물은 탄수화물이 아니잖아. 에너지원이 아니야. 그래서 요 유기물은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 물질이야. 그럼 이제 요렇게 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탄수화물, 유기물이 있는 반면 물 같은 경우는 에너지원이 아니니까 얘네들 뭐냐? 무기물이라고 그래. 근데 무기물에는 요 물만 있는 게 아니야. 뭐도 있냐면 무기염류라는 것이 있어. 무기염류. 무기염류. 자, 무기물인데 염이라는 거는 이온 결합 물질. 그래서 얘네들 그냥 양이온과 음이온의 이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생명체는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에서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단백질에 대해서 갈 거야. 단백질. 와우. 내 벨소리도 하나 노래야. 하나 노래. 사랑한다. 최강하나. 자, 단백질. 자, 일단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가 있고요. 자, 질소가 포함이 돼 있어. 그래서 질소. 그래서 요 질소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유기물은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얘는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기도 해요. 1g의 단백질이 있으면 거기에는 4kcal의 에너지가 발생이 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단백질은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지만 이 단백질을 우선적으로 에너지로 사용하진 않아. 우리가 생명체로 에너지원을 사용할 때 제일 먼저 사용하는 것이 탄수화물이야. 탄수화물. 그 탄수화물이고 그 다음에 지질.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단백질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단백질을 에너지로 사용한다는 거는 진짜 엄청나게 굶었다는 얘기예요. 기아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럼 단백질은 주된 역할이 뭐냐? 바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된 몸체자 구성하는 물질, 체구성 물질이랍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구성 물질이 단백질이에요. 뭐지? 바로 세포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고체 물질은, 그러니까 제일 많은 건 물이야. 물을 빼고 고체만을 봤을 때는 단백질이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해. 그래서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주된 물질. 자, 다음 효소. 우리 몸에서의 모든 화학 반응은 낮은 온도, 체온이라는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거지. 근데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그 반응의 속도는 좀 빠르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느린 반응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효소라는 총매 역할을 하는 물질이 우리 몸에 있는데, 이것이 주성분이 단백질이야. 그래서 이 효소에 대한 거는 우리 뒤에 3단원에서 기말고사 시험 보면 여기 생명체에서 생명 시스템에서 이제 배울 거야. 그래서 효소의 주된 구성 물질이 단백질이고, 다음 항체. 자, 항체라는 거는
병의 원인이 되는 외부 물질을 항원이라고 해요. 항원. 그러면 항원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얘는 병을 일으키니까 제일 먼저 우리 몸에 백혈구와 같은 이러한 어떤 대식세포가 존재해. 그래서 백혈구, 그 다음에 이제 T 림프구라는 것이 먼저 이 항원을 잡아먹어. 근데 이게 항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러한 대식세포들에 다 제거를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항체라는 걸 만들어요. 비림프구가 이 항원의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 항원을, 그러니까 자살특공대처럼 항원을 딱 붙잡은 다음에 그냥 자폭하는 물질. 이걸 우리가 항체라고 그래, 항체. 그래서 이 항체를 얻기 위해서 예방주사 맞고 코로나 때 백신을 맞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항체, 우리 몸의 면역과 관련된 거지, 면역. 그래서 면역과 관련된 물질이 항체의 주된 구성 물질이 뭐다? 단백질이다. 그 다음,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항상성을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 것이 호르몬이라는 물질이에요. 자, 이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혈액의 포도당의 농도가 일정히 유지가 되고 우리 몸의 농도, 체액의 농도가 일정히 유지가 되고 체온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우리 몸의 조절 작용을 담당하는, 항상성을 담당하는 물질, 호르몬의 주된 성분 물질이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이 단백질은 결국 무엇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다? 바로 생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물질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생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물질들의 주된 구성물질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유전 정보는 누구의 정보가 되냐? 바로 단백질의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DNA, RNA, 헥산은 바로 이 유전과 관련된, 유전 정보를 하고 관련된 물질이 헥산인데 이 유전 정보가 바로 단백질의 정보야. 알겠지? 그래서 단백질은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러면 이 단백질은 큰 덩어리의 고분자 물질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체가 있어요.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체를 아미노산이라고 얘기해요. 아미노산. 그래서 아미노산은 대략 한 20여 종의 아미노산이 있고, 자, 이 20여 종에서 한 7, 8종은 우리 몸에서 못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해야 된단 말이야. 그거를 이제 뭐라고 그래? 필수 아미노산. 우리가 단백질 음료, 단백질을 보충한다 할 때는 단백질 자체를 먹는 게 아니라 그 필수 아미노산을 먹는 거야. 필수 아미노산을. 그 나머지 아미노산은 그 필수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다른 아미노산으로 막 바뀌어. 그래서 바로 이렇게 20여종이 있어. 자, 그러면 아미노산은 중심에 탄소 원자가 있어. 탄소는 결합선이 몇 개? 4개. 하나, 둘, 셋, 넷. 자, 한쪽에 수소 원자하고 공유 결합하고 한쪽에 COOH가 있고 다른 한쪽에 NH2가 있습니다. 이때 요 COH를 카복실기라고 얘기하고요. NH2를 아미노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모든 아미노산은 공통적으로 얘네들은 동일하다. 요 세 개는, 자, 모든 아미노산은 요 세 개가 동일하고, 그럼 나머지 한쪽에 여기를 우리가 R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R을 겨사슬이라고 해요. 겨사슬. 이 겨사슬에 어떤 원자가 올지 또는 어떤 원자들의 덩어리가 올 건지에 따라서 이 겨사슬에 의해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겨사슬만 다르지 나머지는 다 똑같아.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인 아미노산이 될 거야. 아미노산. 우리 그 화학결합할 때 내가 막 구조식 강조했지. 그치?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막 그 지각 구성할 때 규산형 광물하면서 구조. 그래서 독립형 구조.
단사슬, 복사슬, 판상구조, 망상구조 막 이런 식으로 그렇잖아? 우리가 했잖아. 자, 그래서 이 구조식이 왜 중요하냐? 지금부터 이제 요거를 자 프로 해칠 거야. 카 복실기는 구조가 이렇게 돼. 결합선으로 구조식 하면 아미노기는 구조식이 이렇게 돼. 자, 여기에 아론이라는 곁사슬이 있을 겁니다. 그 옆에 아미노산이 하나가 더 와요. 자, 여기에 R2라는 곁사슬이 올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아미노산 두 개가 만났어. 그럼 지금 이제 뭐야? 얘네 가지고서 우리가 단백질을 만들 거야. 무슨 작용? 동화작용. 동화작용이라고 그래, 이거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드냐? 카복실기의 OH가 이렇게 끊어져요. 알지? 아미노기의 요 수소가 끊어져요. 그럼 끊어지면 어떤 식이 돼버리냐면 자, 얘만 남아버린단 말이야. 그 여기에는 얘가 남는다는 얘기야. 알지? 자, 그럴 때 요렇게 요 탄소하고 질소가 결합선이 한 개씩 부족하지? 요렇게 공유 결합으로 연결돼. 그래서 아미노산 간에 뭐가 만들어지냐? CONH라고 해서 얘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그래. 아미노산 간에 무슨 결합이 형성된다?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이 된다. 알겠지? 그럼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되면 얘네들은 떨어져 나가면서 뭐가 돼요? HOH. 그 합치면 H가 두 개, 산소 하나. 그치? 물이 돼서 빠져나가요. 그러면 지금 이 반응은 자, 어떻게 돼? 아미노산 분자 간에 물이 빠져나가면서 두 개가 하나로 연결되지. 그래서 물이 빠져나간대. 탈수. 알지? 그래서 두 개가 연결됐어. 그럼 탈수 축합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 하나 더 붙을 거야. 탈수 축합. 자, 탈수 축합보다 물이 빠져나가면서 축합, 연결되는 거야. 이게 탈수 축합이야. 그러면 옆에 또 아미노산이 또 있다고 해보잔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OH가 또 빠져나가겠죠? 옆에 있는 아미노기에서 또 수소가 빠져나가겠지?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아미노산끼리 옆에 또 이웃하는 아미노산끼리 연결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R3, CO. 자,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 또 뭐야? 펩타이드 결합이 또 생겼네? 저 옆에 또 아미노산이 또 있어? 그럼 또 탈수 축합하면서 또 어떻게 돼? 아미노산이 또 연결되겠네? 그치? 그래서 또 펩타이드 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아미노산이 연결이 돼요. 연결되면서 무수히 많은 단위체인 아미노산들이 연결돼서 하나의 커다란 고분자 물질이 만들어지지. 고분자 물질을 만드는 반응을 중합이라고 그래. 그래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반응은 탈수, 물이 빠져나가면서 축합, 연결돼 중합, 고분자가 만들어지는 반응. 탈수, 축합, 중합 반응.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이나 핵산이나 탄수화물, 지질,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반응은 전부 다 탈수, 축합, 중합이야. 물이 빠져나가면서 단위체끼리 연결되어 고분자가 되는 거야. 알지? 바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됐을 때 하나의 긴 사슬에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
긴 사슬의 폴리펩타이드라고 그래. 긴 사슬의 폴리펩타이드. 자, 그럼 이 긴 사슬의 폴리펩타이드를 단백질의 1차 구조라고 할 겁니다. 꽂는데? 자, 이렇게 긴 사슬의 폴리펩타이드를 단백질 1차 구조라고 그래.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보자, 여기까지. 자, 아미노산이 몇 개니? 요거 보고 판단해. 한 개. 곁사슬. 곁사슬의 개수가, 그래서 이 곁사슬의 개수가 아미노산의 수가 돼요. 곁사슬의 종류가 아미노산의 종류가 돼요.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인데 만약 내가 여기에다가 R1을 했어. 그럼 아미노산은 몇 개? 네 개. 개수는 아미노산의 종류는 R1, R2, R4 세 종류.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문제로 나와. 이게 문제로 나온다고. 자, 보면 배고파. 우리가 수업할 때는 이게 뇌를 써야 되잖아. 아니, 괜찮아.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앞전에 막 물리 수업 하거든. 그러니까 물리 복잡한 문제 막 풀어줘야 돼. 그럼 나도 이제 막 계산하고 막 머리 써야 되거든.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단 말이야. 초코파이 그거 한 개. 포도당이 부족해. 계산이 안 돼. 막 계산 실수하고 막 난리 났어, 막. 그래서 너희 공부할 때는 있잖아. 당을 많이 먹어야 된다. 우리 뇌에서 포도당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해. 머리 쓸 때는, 공부할 때는. 그래서 항상 많이, 그래서 초콜릿이나 이런 것들 갖고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막 먹어야 된다. 알겠지? 공부할 때는. 자, 아미노산이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자, 펩타이드 결합 몇 개예요? 세 개가 돼요. 여기 안에 펩타이드 결합이 생기면서 물이 빠져나가죠. 그럼 여기서 물이 하나 빠져나갈 거예요. 맞니? 그럼 여기에서도 물이 하나 빠져나갈 거야. 자, 여기에서도 물이 빠져나갈 거야. 그럼 빠져나간 물이 몇 개? 세 개. 아미노산이 몇 개였지? 네 개. 펩타이드 결합은 세 개. 빠져나간 물도 세 개. 즉 N개의 아미노산이 있다면 여기에서 형성되는 펩타이드 결합은 몇 개가 된다? 3개가 아니라 4개니까 3개 됐잖아. 4 빼기 1이야. 그럼 N개 있으면 어떻게 돼요? N-1개가 돼요. 자, 빠져나가는 물의 수도 몇 개가 돼요? N-1개가 돼요. 알겠니? 자, 요거 문제로 잘 나와. 그래서 단백질의 구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봤을 때 요렇게 반응이 일어나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 자, 그런데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주된 물질이야. 그치? 아니, 봐봐. 생명체의 몸 구조가 얼마나 복잡해. 그럼 그 복잡한 구조의 대부분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야? 단백질 자체가 얘는 구조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얘기야. 알지? 그래서 이렇게 긴 사슬의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면 우리는 이것을 단백질의 1차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단백질은요, 4차 구조까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해! 4차 구조까지 있는 거야, 4차 구조. 그래서 1차 구조, 알겠지? 긴 사슬의 폴리펩타이드. 그리고 이 긴 사슬의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는 장소가 어딘 줄 알아? 우리 뒤에 다 기말의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야. 리보솜이라는 우리 세포 안에서, 리보솜이라는 세포 소기관에서 만들어진다. 알겠지? 자, 여기만 지울게. 슈. 지금 요 1차 구조인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졌잖아요.
펩타이드 결합 있지. 잘 봐. 요 CO에 있는 요 산소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요. 자, NH의 요 수소가 플러스를 띄고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에 잡아당기는 인력이 생긴다.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력이 생겨. 그러면 이 인력을 뭐라고 하냐면은 CO에 있는 산소가 NH에 누굴 잡아당겨? 수소를 잡아당길 거야. 그래서 얘를 수소 결합이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 간에 뭐가 생겨? 수소 결합이 생깁니다. 자, 펩타이드 결합 간에 자, 수소 결합이 생겨요. 잡아당기죠? 잡아당기죠? 끌려가요? 끌려가요? 그래서 요렇게 꼬여버려요. 요런 식으로. 알겠니? 무슨 모양이야? 나선 모양이 된다. 알겠지? 그래서 단백질의 1차 구조는 긴 사슬의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면 자, 이 사슬 내에 수소 결합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 이런 식으로 자, 나선 모양으로 바뀌어 버려. 됐지? 자, 이때 생긴 나선 형태를 알파 나선 구조라고 해요. 알파 나선 구조. 그러면 자, 요것도 있겠지만은 사슬 간에도 수소 결합이 나타날 수가 있어. 사슬 간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사슬이 있고 사슬이 있는데 여기에 NH고 여기가 CO예요. 그럼 이렇게 수소 결합하겠죠. 그치? 자, 여기에 NH가 있고 여기가 CO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도 수소 결합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소 결합이 사슬 간에 나타날 거야. 그러면 이제 이때 사슬 간에 나타나게 되면은 요 사슬끼리 서로 붙어버리니까 어떤 모양이 되냐? 이걸 이제 우리 하나의 사슬이라고 하잔 말이야. 사슬이야. 자, 수소 결합으로 이렇게 사슬이 붙어. 그래서 계속 사슬이 붙어.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쫙 이렇게 될 거야. 무슨 모양이니? 뭐야? 이게 뭐야? 병풍. 병풍처럼 펼쳐지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사슬 간의 수소 결합이 일어나면 이때는 자, 요런 식으로 병풍 형태로 모양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병풍 모양으로 쫙 펼쳐지면서 쭉 나갈 거예요. 그래서 얘를 베타 병풍 구조라고 불러요. 이런 식으로 자, 수소 결합에 의해서 나선 구조, 병풍 구조가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는 단백질의 2차 구조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1차 구조는 긴 사슬의 폴리펩타이드. 자, 2차 구조는 사슬 내의 수소 결합에 의해서 나타나는 나선 구조, 알파 나선 구조. 또 영어로 알파 헬릭스라고 그래, 헬릭스. 그 다음에 사슬끼리 수소 결합하게 되면 펼쳐지는 베타 병풍 구조. 그래서 여기가 나선을 영어로는 헬릭스라고 그래, 헬릭스. 자, 병풍은 자, 이렇게 표현해요. 시트. 베타 시트 구조. 그래서 알파 나선 구조, 베타 병풍 구조. 자, 이것을 2차 구조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나선 구조를 다시 이렇게 끄집어 볼게. 자, 이렇게 나선 구조가 되면
이제 뭐가 발생하냐? 이번에는 이렇게 겹사슬끼리 가까이 있을 거야. 맞니? 그치? 그러니까 이게 서로 꼬이다 보니까 이 겹사슬끼리 가까이 할 거야. 그러면 이 겹사슬 간에 뭐가 생겨버리냐면 겹사슬 간에 인력이 형성이 돼버려요. 그럼 인력이 형성되면 이 알파 나선 구조는 더욱더 꼬이고 접힌다. 알지? 더욱더 꼬이고 접히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덩어리가 생겨버려요. 이렇게 덩어리 형태가 되면서 구의 형태를 띱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단백질의 3차 구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3차 구조는 뭐 때문에 생긴다? 겹사슬 간의 인력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 자, 3차 구조는 겹사슬 간의 인력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 자, 그러면 4차 구조는 좀 빨리 할까? 1.2배로? 자, 그러면 4차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자, 4차 구조는 두 개 이상의 3차 구조가 모여서 아니, 알았어. 자, 심심해서 그래. 자, 이게 3차 구조가 만들어지잖아. 여기서부터 이제 입체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근데 이 3차 구조가 두 개 이상이 모여. 그래서 두 개 이상의 3차 구조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단백질을 만들어요. 두 개 이상의 3차 구조가 모여서 하나의 단백질을 형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3차 구조가 이렇게 모였어. 근데 가운데 여기에 철, 이가 플러스에 철 이온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철 이온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3차 구조가 4개가 모였어. 요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게 헤모글로빈이야. 자, 헤모글로빈은 어디 있지? 적으로 시작하고 구로 끝나. 적혈구야, 적혈구.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이 붉은색을 띠니까 적혈구가 붉은색이에요. 자, 우리 피의 색깔이 왜 빨간색이냐, 왜 붉은색이냐, 바로 헤모글로빈, 적혈구.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은 바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3차 구조 4개가 모여서 덩어리를 이루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단백질의 4차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긴 사슬의 폴리펩타이드, 자, 수소결합에 의한 나선 구조와 병풍 구조의 2차 구조, 겹사슬 간의 인력 때문에 덩어리가 되는 3차 구조, 자, 3차 구조가 2개 이상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4차 구조. 그랬을 때 이 3차 구조하고 4차 구조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단백질의 무슨 구조라고 하냐면은 입체 구조라고 부를 거다. 맞지? 그리고 이 입체 구조는 어디서 형성이 되냐? 소포체라는 세포 소기관에서 입체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게 단백질 구조야. 1차, 2차, 3차. 이게 다음 페이지 살짝 넘기면 나오잖아. 그치? 자, 긴 사슬의 폴리펩타이드 1차. 자, 그리고 나선 구조하고 병풍 구조 나오지. 2차. 그 다음에 이 나선 구조가 뭉쳐서 3차 구조. 자, 3차 구조가 4개가 모여서 거의 헤모글로빈이 주어졌을 거야. 3차 구조가 2개 이상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4차 구조. 그래서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주된 탄수화물이야.
주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복잡한 구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단백질 또한 복잡한 구조를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단위체 아미노산은 20종류밖에 안 돼. 그러면 아미노산은 20종류인데 굉장히 복잡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 단백질의 구조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는 거예요. 단백질 구조를 결정하는 거는 바로 아미노산의 순서입니다. 맞죠? 아미노산의 순서 때문에, 자, 2차 구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아미노산의 순서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겹사슬 간의 인력의 세기가 달라진다. 겹사슬 간의 인력의 세기가 달라지니까 이 3차 구조부터 모양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 4차 구조도 모양이 또 달라지겠지. 바로 이렇게 아미노산의 순서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우리가 돌연변이라는 거는 뭐냐? 바로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아미노산의 순서에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단백질의 정보가 유전 정보라고 그랬잖아. 그럼 돌연변이는 그 단백질의 정보가 잘못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그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순서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 순서의 변화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 단백질의 구조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의 기능이 저하가 되거나 작동을 못하는 거지. 그게 바로 돌연변이야. 그게 바로 돌연변이야. 단백질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의 1차, 2차, 3차, 4차 구조를 보고, 그럼 이런 복잡한 단백질의 구조는 아미노산의 순서, 그래서 어떤 아미노산이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냐, 20개의 이 배열 조합에 따라서 이 단백질의 구조, 그러니까 구조가 결정되니까 단백질의 기능도 다 차이가 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구조하고 기능은 아미노산의 순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돌연변이 별거 없어. 이 중에 아미노산 한 개만 바뀌어도요, 돌연변이가 생겨버려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헤모글로빈이잖아. 그럼 이 헤모글로빈은 헤모글로빈끼리 서로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적혈구 안에는 이 원반 형태, 원 형태의 헤모글로빈들이 마치 이제 풍선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풍선 모양으로 이렇게 막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아미노산이 한 개가 바뀌어요. 자,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 네 번째 아미노산 자리에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이 오게 돼. 발린. 글루탐산 자리에 발린이 오면은 이거 우리 다 기말에 나올 거고 2학기 때로 나와. 이거. 그러면 얘네들이 바뀌면서 구조가 변형이 돼. 변형이 되면은 헤모글로빈끼리 서로 결합이 돼버려. 결합이 되니까 어떻게 돼? 길게 막대처럼 나오겠지? 그래서 막대처럼 나오니까 정상적인 적혈구는 원반 형태입니다. 이게 정상 적혈구. 그런데 돌연변이에 의해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바뀌어.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이 연결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남모양의 적혈구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돌연변이는 별거 없어요. 이것이 바로 돌연변이에요. 아미노산의 종류 하나만 바뀌었다고 했어. 순서에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정상 적혈구보다 산소를 적게 운반하기 때문에 빈혈증이 막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자, 이렇게. 그럼 이제, 왜 그러면 이제 말라리아라는 거 알지? 자, 말라리아는 세균에 의해서 나타나는 병이야. 질병이야. 이 말라리아 세균을 가지고 있는 모기가 있고, 모기한테 우리가 물렸을 때 모기가 우리 몸에 말라리아 병균을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럼 이 말라리아 세균은 혈액소로 들어와 가지고서 적혈구 안에 들어가 있어. 알겠니? 그래서 적혈구 안에서 기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적혈구에 기생하다가 얘네들이 이제 활동하면서 이제 말라리아 병이 걸리는데, 자, 남모양의 적혈구로 딱 들어갔단 말이지. 근데 얘는 산소의 운반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 요 안에 산소가 굉장히 적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라리아 세균이 산소를 이용해야 되는데 산소를 이용을 못하니까 이 세균이 여기 못 들어가. 못 들어가니까 여기서 나와. 왜냐면 여기 있다가 쥐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나오는 거지. 나오니까 어떻게 돼? 백혈구가 막 잡아먹는 거야.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많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아. 왜? 아프리카는 대표적으로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지역이야. 우리가 보통 1년에 말라리아 병에 걸린 사람이 한 100만, 몇백만 명이 된대요. 거의 아마 1000만 명 수준으로 걸릴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심한 경우에는 몇십만 명이 사망하게 돼요. 주로 어디에서?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정상 적혈구보다는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것이 말라리아에 대응해서 살아가기 유리한 거잖아.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남모양 적혈구가 좀 많다라는 거야. 바로 이런 것들이지. 이렇게 연결이 된다. 알겠니? 자, 단백질이야, 단백질. 그래서 단백질은 그만큼 생명체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 이 단백질을 강조할까? 우리가 유전 정보가 단백질의 정보예요. 그 유전자 안에는 단백질의 정보, 정확히 말하면 아미노산의 순서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DNA 안에. 그럼 DNA 안에 그게 들어가 있으면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돼? 단백질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니? 이 유전 정보를 꺼내서 RNA가 꺼내서 단백질을 만드는데 관여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생명활동하려면 단백질이 필요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바로 뭐야? 유전 정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단백질의 정보인 유전 정보와 관련해서 자, 이 유전 정보를 자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유전이고 그 과정의 방법이 바로 생식이 되는 거고 자, 우리 몸에서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 유전 정보를 작동시키는 거야. 그래서 단백질을 만드는 거를 발현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유전 정보를 작동시켜서 유전자를 작동시켜서 단백질을 만든대요. 이때 관여하는 물질이 뭐다? RNA야. 그래서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자, RNA는 유전 정보를 작동하는 거야. 그래서 그 DNA와 RNA를 묶어서 뭐라 부른다? 핵산이라고 부른다. 알겠니? 유전 물질. 그래서 자, 핵산은 유전과 관련된 물질을 통틀어서 핵산이라고 하는데 일단 유전이라는 것이 뭐니? 유전. 아니, 유전 배웠잖아, 중3 때. 얘들아, 유전. 아니, 우리 이제 통합에서 계속 그 생명 파트에서 유전에 대한 개념이 계속 나와. 유전이. 자, 유전은 그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을 유전이라고 한다. 자, 부모가 가지는 형질. 그럼 이 형질이 뭐냐? 자, 특징입니다. 개체의 특징을 통틀어서 형질이라고 하고 이 형질, 특징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럼 결국은 부모의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이 유전이야. 알지? 자, 그러면 유전자, 영어로 우리가 진이라고 그래. 진. 유전자의 정체가 뭐지? 유전자. 정체. 응? DNA가 아니라 DNA의 특정 부위를 유전자라고 해. 유전자.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러면 자, 이 핵산은 유전과 관련된 물질을 우리가 이제 핵산이라고 하는데 크게 이 두 가지가 있다. 자, DNA하고 RNA가 있어. DNA, RNA. DNA는 디옥시리보핵산이라고 부르고요. RNA는 리보핵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디옥시리보 뉴클레이크 애시드. 그래서 DNA 이렇게 표현하고 RNA는 리보
뉴클레이 애시드. 그래서 RNA 이렇게 표현할 거야. 이제 영어로 이제 명칭은 이렇게 돼. 그럼 이제 DNA, RNA는 어떤 기능을 하냐?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DNA다. 그래서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 RNA는 유전 정보를 발현이란 뜻이 나타나게 하는 거야.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유전 정보라는 게 누구의 정보였지? 유전 정보? 그렇지. 단백질의 정보야. 그래서 단백질의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이 DNA라면 RNA는 그 단백질의 정보를 나타나게 한다. 이게 뭐야? 단백질의 합성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뭐다? RNA다. 그렇지? 자, 요렇게 세포가 있어요. 자, 우리 이제 뭐 사람 같은 동물 세포는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맞아? 아니,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루어질 겁니다가 아니라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세포막을 중심으로 세포의 밖하고 안이 있겠지. 자, 이 세포 안에 뭐가 있냐면은 세포핵이 있어요. 세포핵이. 그래서 이 세포핵 안에는 자, 요런 식으로 DNA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DNA. 그러면 이제 여기가 세포막 있고, 그러면 세포 안에서 세포막을 제외한 세포 내 공간을 뭐라고 얘기한다? 세포 내 공간을. 세포 안의 공간을. 세포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포질은 70% 물과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리고 이 세포질 안에는 여러 가지 작은 세포 소기관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세포핵이 있으면은 이 핵 주위를 막 요렇게 둘러싸고 있으면은 얘를 우리는 이제 소포체라고 그래. 소포체. 그리고 자, 이 소포체 바깥쪽에 막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를 우리는 골지체라고 하고, 자, 이 안에서 막 요렇게 있으면서 막 요렇게 돼 있으면 얘를 우리는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르고요. 자, 소포체 표면에서 막 이렇게 점처럼 막 생긴 거, 그 다음에 세포질에서 이렇게 일부 요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 우리는 얘네들을 뭐냐면은 리보솜이라고 해요. 리보솜. 그래서 이 리보솜이 단백질을 만드는 장소야.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포를 조금 이제 구분을 했을 때 DNA는 어디에 있냐? 세포핵 안에 DNA가 들어가 있다. 제 세포핵 안에. 그래서 세포핵 안에 DNA가 있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건 나중에 하자. 세포핵 안에 있고. 그럼 RNA는 어디에 있냐? 세포핵하고 세포질에 다 존재한다. 자, 세포핵에도, 세포질에도 RNA가 다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되고. 자, DNA는 정보를 저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희가 이제 수행평가를 했어. 워드 작업했어, 컴퓨터로. 그러면 이제 그거를, 파일을 어떻게 하냐? 저장할 때. 백업도 해놓지. 그치? 백업도 해야 될 거야. 왜냐면, 원래 있던 파일이, 원 파일에서 뭐 깨지거나, 실수로 뭐 딜리트 눌러서 날아가게 되면, 백업한 거 가지고 다시 그걸 이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저장한다는 것은 그 정보를 백업해야 된다는 것도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백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DNA는 두 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가닥이 나선 형태로, 나선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DNA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중 나선 구조라고 얘기해요. 이중 나선 구조. 자, 하지만 RNA는 저장이 아니라 이거를 봐봐. 우리가 파일을 했어. 그러면 친구한테 이제 이 파일을 줄 거야. 이거 복사하라고, 출력하라고. 그러면 USB에다가 어떻게 돼? 한 개만 복사하고 친구한테 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RNA는
그 정보를 말이야, 저장된 정보를 가져다가 단백질을 만드는데 정보를 전달할 거야. 그러니까 얘는 굳이 두 개의 가닥, 백업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한 개의 가닥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DNA하고 RNA에 대한 거야. 자, 핵산은 DNA, RNA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단백질 할 때 단백질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가 아미노산이라고 했잖아. 그쵸? 그럼 DNA도 그렇고 RNA도 그렇고 얘는 큰 덩어리의 고분자 물질이에요. 그러면 이 DNA, R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핵산의 기본 단위체. 자, 뭐라고 부른다?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른다. 뉴클레오타이드. 자,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구성이 인산, 당, 염기로 이루어져 있다. 인산, 당, 염기. 이때 요 당은 우리가 포도당, 설탕과 같은 탄수화물을 얘기할 거야. 탄수화물, 단당이라고 하지. 인산은 우리가 이제 요 H3PO4라고 해서 이게 바로 인산이야. 이게 인산이야. 자, 염기는 산염기 할 때 그 염기야. 쓴맛 내는 거, 베이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얘네들은 1대 1대 1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고, 요때 인산과 당하고 염기는 공유 결합으로 연결돼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기본 단위체가 돼요. 그러면 인산, 당, 염기죠. 자, 먼저 첫 번째, 자, 당에 대해서 해보자 말이야. 당, 알지? RNA를 구성하는 당은 리보스라고 해. 리보스. 자, DNA를 구성하는 당은 디옥시리보스야. 영어로 쓰면 자, 요건데, 자, 기본적으로 다 리보스라는 형태에다가 자, RNA 대신 DNA는 DE가 붙었어요. 이게 뭐지? 영어로 delete. 알지? 제거한 거야. 옥시. 산소. 그래서 요거는 한 개의 산소 원자가 리보스에서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보스라는 RNA 당에서 산소 원자 한 개를 제거하면 그것이 DNA를 구성하는 당이 된다. 디옥시리보스. 그리고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 여기가 산소고, 자, 이렇게 오각형의 형태로 그릴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고리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고리 형태.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탄소, 이게 다 탄소예요. 탄소는 결합선이 4개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리보스예요. 리보스. 여기에서 산소 원자가 자, 이렇게 OH면은 얘는 리보스고요. 자, 이런 오각형 형태에서 자, 여기가 H면은 산소 하나가 없지? 그럼 얘가 바로 디옥시리보스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리보스라는 당으로 이루어졌으면 RNA, 이렇게 산소 하나가 빠진 리보스, 디옥시리보스로 이루어지면은 DNA를 구성하는 당이 되는 거야. 알겠지?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이제 당이야. 당. 알겠지? 자, 다음 두 번째. 염기. 자, 우리가 영어로 이제 베이스라고 그래. 베이스. 자, 이거 할 때는 산염기 할 때 그 염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물에 녹으면요, 염기성을 떼어요. 즉, OH- 수산화이온이 나오고, 뭐, pH가 7보다 크고, 그 다음에 페놉탈레인이 붉게 변하는 그러한 염기성을 띠는 물질이 염기야. 그래서 염기인데, 자, 이 염기의 특징이 뭐냐면, 이 핵산을 구성하고 있는 염기는,
질소 원자를 포함하는 고리 구조예요. 고리 구조. 요것 때문에 꽤 많은 학생들이 문제가 나왔을 때 헷갈리는 게 이거 2학년들도 헷갈려. 이게 염기에 질소 원자가 있잖아. 근데 봐봐. CHO 한 다음에 N이 있으면 그게 뭐야? 단백질이지. 그럼 여기도 CHO 한 다음에 N이 있거든. 알지? 그래서 얘는 CHO 한 다음에 N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 보고 단백질이구나. 그래서 헥산은 단백질 아니지. 뭐도 있냐면 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헥산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예요. 그래서 조심할 거는 헥산은 단백질이 아니다. 알겠니? 억지로 하면 헥산도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지만 생명체는 이 헥산을 절대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알지? 절대로 에너지원을 사용하지 않는다. 왜? 얘는 유전하고 관련된 물질이야.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아무리 내가 굶어 죽어도요. 헥산을 에너지로 쓰지 않아요. 알겠지?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염기 때문에 이제 헥산은 단백질이다 이렇게 오해하는데 중요한 거야. 단백질이 아니다. 헥산은 단백질이 아니다. 자, 염기가 있어요. DNA를 구성하는 염기 A, T, C, G. 자, A를 뭐라고 불러? 아데닌. 자, T는 타이민. 자, C는 사이토신. G가 구아닌. 그래서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명명법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예전에는 아데닌, 티민, 시토신, 구아닌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막 검색하다 보면은 블로그라든가 막 이런 이제 웹페이지에서 이제 나오잖아. 그럼 거기서 가끔씩 요 타이민을 티민이라고도 언급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이토신을 시토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알겠지? 근데 정확한 명칭은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네 가지의 염기가 존재한다. 그러면 RNA를 구성하고 있는 염기는 아데닌, 자, 타이민 자리에 U가 들어가요. 자, 사이토신, 구아닌. 그러니까 4개 중에 3개는 똑같아요. 근데 이 U를 유라실이라고 해요. 유라실. 그래서 DNA는 ATCG, RNA는 AUCG. 자, 여기가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림 딱 주어지잖아. 얘는 DNA네. 얘는 RNA네. 뭘로 구분한다? 타이민이 있으면 DNA가 되고요. 유라실이 있으면은 RNA가 됩니다. 그렇지? RNA. 그렇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했어. 그래서 이게 염기야, 염기. 자, 여기 지워도 되지? 자, 특히 DNA는 2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죠? 그래서 2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2개의 가닥 간에 염기 간에 상보적인 수소 결합을 한다. 또는 이제 그냥 수소자 빼고 상보적인 결합을 한다. 그래서 DNA는 2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가닥 간에는 염기끼리 상보적인 결합, 상보적인 수소 결합, 상보적인 영어로는 complementary. 자, 그냥 쉽게 말해서 짝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짝을 이룬다. 그래서 DNA는 2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럼 각각의 가닥에는 염기들이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그 가닥 간에 가닥에 있는 염기들이 있고 그 가닥과 가닥 사이에는 염기끼리 짝을 이루면서 수소 결합한대. 자,
자, 어떻게? 아데닌은 항상 타이민하고. 자, 몇 군데? 두 군데에서 수소 결합이 나타나요. 자, 사이토신은 누구하고? 구아닌하고 세 군데에서 수소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DNA는 염기 간의 상보적인 수소 결합으로 두 개 가닥이 연결된다. 그래서 아데닌은 늘 항상 타이민과 사이토신은 늘 구아닌하고, 그러면 이런 거지. 이렇게 첫 번째 가닥이 있어. 여기에 염기가 아데닌, 자, AT, T, C, G, A. 자, 요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나머지 가닥은 어떻게 되냐면, 자, 아데닌은 누구랑 수소 결합한다고요? 짝을 이룬다고요? 타이민. 그래서 요렇게. 자, 타임이니까 여기는 아데닌하고 요렇게. 자, 타임이니까 여기도 아데닌하고 요렇게. 자, 사이토시니까 여기는 누구랑? 구아닌하고 몇 군데? 세 군데. 자, 구아닌이니까 여기는 사이토신과 세 군데. 아데닌이니까 이렇게 타이민하고 두 군데. 이런 식으로 짝을 이룬다. 이걸 뭐라고 그래? 상보적인 결합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짝을 이루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여기가 DNA가 있잖아. 그래서 DNA에서는 항상 아데닌과 타이민의 개수는요, 1의 개수비가 성립이 돼요. 사이토신하고 구아닌은 항상 1의 개수비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DNA에서 이 개수비가 성립이 된대요. 자, 이것을 러시아 과학자인 샤가프가 발견했다고 그래서 얘를 샤가프의 법칙이라고. 샤가프의 법칙. 이게 염기가 쌍운을 이루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어떤 DNA 조각 있어요. 조각 있어. 그럼 이제 두 개 가닥으로 이루어지겠지? 그럼 이 조각에는 총 100쌍의 염기쌍이 있답니다. 그럼 100쌍의 염기쌍이 있으면 염기는 총 몇 개가 돼요? 염기의 개수는? 응? 한 쌍이 몇 개야? 100쌍 있어. 그럼 염기 몇 개 있어? 200개가 있는 거예요. 200개가. 알겠니? 자, 그 중에서 아데닌이 40개가 있대요. 자, 구아닌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잘 봐. 아데닌이 40개가 있다면 타이민도 몇 개 있어야 돼? 그렇지. 왜? 요거기 때문에. 그러면 총 여기가 몇 개가 돼요? 80개가 되죠. 그러면 사이토신과 구아닌도 합쳐서 몇 개가 돼야 돼? 여기가 80개면 얘는 120개가 돼야 되잖아. 근데 얘네들은 1대1의 비율로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뭐야? 60개가 되는 거야. 맞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알면은 나머지 다 나와요. 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샤가프의 법칙이 성립이 되는 경우는 어디에서? DNA에서. 이유는 두 개 가닥이야. 그래서 짝을 이루면서 상보적인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래. 아니 그러면 RNA는 한 개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가닥, 단일 가닥이기 때문에 단일 가닥이니까 요 안에서는 염기 간에 상보적인 결합은 있다 없다? 결합은 없다. 맞지? 그래서 RNA는 염기 간에는 상보적인 결합을 하진 않는다. 다시 말해서 RNA에서는 샤가프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죠? 물론 이 RNA는 구조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쭉 이런 식으로 돼 있기도 하고요. 어떤 놈은 그냥 이렇게 돼 있기도 해요. 뭐 여러 형태가 있어. 근데 여기 있지. 여기는 겹쳤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A면은 여기가 뭐가 돼야 돼? U가 돼요.
자, 이거는 있어. 알겠지? 이거는 있어. 알겠니? 이거는 있어. 그래서 여기에는 짝을 이루는 거 해. 근데 전체에서는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C면 여기가 G.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확대시키면 좀 확대시키자. 요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여기가 A면 얘가 U가 되고 C면 얘가 G가 돼요. 자, 이거는 존재합니다. 일부. 아주 극히 일부는 겹치게 되면은 요 관계는 성립이 돼요. 뒤에, 왜냐면 RNA 구조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도 있긴 해. 하지만 전체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두 군데, 얘는 세 군데. 바로 이제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내가 공유결합, 아니 수소결합이 두 군데고 세 군데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개의 염기가 있는데요. 염기가 있는데, 자, DNA DNA가 DNA AB가 있어. 알지? 그런데 요 AB가 모두 다 100개의 염기가 들어가 있단 말이지. 100개 염기가. 그런데 자, 아데닌이 30개가 있고요. 타이민이 30개가 있고요. 그러면 사이토신이 20개가 되고, 자, 구아닌도 20개가 되겠지. 만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A라고 합시다. 가나라고 하자, 가. 여기 A가 있으니까 헷갈릴라. 자, 그래서 가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나는 아데닌이 25개예요. 그럼 타이민도 몇 개가 돼야 돼요? 25개가 돼요. 그럼 사이토신도 몇 개? 25개. 구아닌도 몇 개? 25개. 그래서 똑같이 100개의 염기가 있는데 그 염기의 비율을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비율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면 DNA가 구조적으로 봤을 때 더 안정한 것은 A일까요? 아니, 가일까요? 나일까요? 왜? 아니, 그게 아니라, 자, 아데닌하고 타이민은 수소 결합을 몇 군데 한다고 그랬어? 2군데 한단 말이야. 근데 사이토주가 구아닌은 3군데 해요.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 얘가 30개가 결합하잖아. 그럼 수소 결합수가 여기에서는 30 곱하기 2가 되고요. 맞니? 여기에는 20 곱하기 3이 되니까 총 몇 개의 수소 결합이 존재해? 60개니까 120개의 수소 결합이 존재합니다. 근데 나에서 수소 결합은 어떻게 될까요? 25 곱하기 2죠. 얘는 50 곱하기 3이 되죠. 자, 그럼 총 몇 개예요? 50개, 150개. 200개의 수소 결합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소 결합수가 누가 더 많아? 그치? 그래서 더 안정해. 왜? 가닥끼리 더 단단하게 붙어버리니까. 바로 얘가 된다. 왜? 수소 결합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럼 수소 결합수가 더 많으려면 사이토신과 구아닌의 비율이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사이토신과 구아닌의 비율이 더 클수록 수소 결합수가 더 많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든 안정하다. 나에서 50 곱하기 3. 아니다. 25 곱하기 3. 소리? 그러면 200개가 아니네. 자, 50개, 100개, 125개다. 그치? 그러니까 수소 결합수가 더 많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구조가 안정해진다는 얘기야. 맞니? 이거. 나와. 왜? 75. 여기 50이잖아. 75, 125. 이것도 나와, 문제. 일단, 이것도 나와.
그래서 수소 결합소 가지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아, 이걸 내는 학교가 있더라고. 치사하게. 자. 여기가 이제 염기에 대한 거야. 염기. 자, 그럼 이제 우리 뉴클레오타이드에서 이제 세 번째 인산이 있다, 그치? 인산. 자, H3PO4라고 하고, 얘를 구조식을 그리면은 요렇게 그릴 수가 있어. 그래서 OH가 몇 개입니까? 3개가 돼요. 여기에서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O하고 당하고 공유결합해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당하고 공유결합해버려요. 그럼 나머지 OH가 하나 남지. 그럼 얘는 O-하고 수소 이온을 내놓습니다. 얘가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수소 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산성을 띈다. 그래서 헥사는 뭐다? 산성 물질이다. 그리고 요 인산에서 요 산소가 하나가 마이너스 띄고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개의 인산은 두 개의 당하고 공유 결합을 해버려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요 당은 한 개의 당은 두 개의 인산과 공유 결합을 해버려. 와씨,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지금부터 그림을 잘 보면, 자, DNA의 구조를 그릴 거야. DNA 한 개의 인산은 두 개의 당하고 공유 결합합니다. 자, 이 당은 DNA면 디옥시리보스가 되겠죠. 근데 이 한 개의 당은 또 어떻게 돼요? 두 개의 인산하고 공유 결합할 거예요. 그러면 이 인산은 또 두 개의 당하고 공유 결합하니까 마치 이런 거지. 당, 인산, 당, 인산, 당, 인산, 당.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결된 모양을 띌 거예요. 맞니? 그리고 이 인산은 전부 다 무슨 전하 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띌 거예요. 자, 그럼 반대쪽 가닥도 어떻게 돼? 당, 인산, 당, 인산, 당, 인산, 당, 인산. 자, 이런 식으로 쭉 두 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산은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될 거야. 여기가 아데닌이고 타이민이고 사이토신이고 구아닌이라고 하면 반대쪽 가닥은 어떻게 된다? 상보적인 수소 결합에 의해서 타이민하고 수소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자, 여기는 타이민이니까 이쪽은 어떻게 돼요? 아데닌하고 상보적인 수소 결합을 할 거야. 자, 여기가 당은 사이토신이니까 구아닌하고 자, 짝을 이루면서 수소 결합할 거야. 구아닌이니까 여기는 뭐야? 사이토신하고 짝을 이루면서 수소 결합을 할 겁니다. 이게 바로 DNA의 두 개 가닥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때 인산, 당, 염기. 자, 얘가 바로 뭐가 된다? 뉴클레오타이드. 자, 이게 뉴클레오타이드. 자, 그래서
DNA의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개? 4개. 그렇잖아. 인산당 타이민, 인산당 사이토신, 인산당 구아닌. 그러면 RNA의 뉴클레오타이드 몇 개? 그것도 4개죠. 자, 인산당, 아데닌, 인산당, 유라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인산당, 아데닌은 DNA, RNA 다 똑같으니까 뉴클레오타이드는 똑같겠네? 아니지. 당이 다르잖아. DNA는 디옥실리보스, RNA는 그냥 리보스. 그래서 헥산을 구성하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는 몇 종류? 8종류입니다. 알겠니? 5종류가 아니야. 당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당이 달라서. 알겠지? 자, 그래서 요렇게 쭉쭉쭉쭉쭉 연결됐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가 계속해서 공유결합으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돼요. 그 여기도 뉴클레오타이드가 계속해서 연결돼 있지. 그럼 이쪽도 뭐가 돼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돼요. 그러면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결국 뭐냐? 한 개의 가닥이야. 그럼 DNA는 2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네. 2개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RNA는 1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RNA는 어떻게 된다? 1개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자, 알겠니? 바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2개의 가닥이 쭉 돼 있어. 그럼 마치 보면은 여기가 쭉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으니까 마치 사다리처럼 되어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사다리처럼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이게 기본이 탄소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잖아. 자, 탄소는 4군데의 공유 결합을 한단 말이야. 그럼 4군데 반발력이 생겨버리지. 그럼 4군데 반발력이 최소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얘는 어떤 구조를 띈다? 삼연체 입체 구조를 가져요. 그치?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규산형 광물할 때 그래서 SiO4 삼연체 구조라고 그랬지? 삼연체 입체 구조를 가져요. 자, 거기에다가 얘네 간의 결합력이 다르죠. 자, 얘네들의 구조도 크기도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쭉 사다리처럼 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차이 때문에 얘네들은 뭐냐면 뒤틀린 나선 구조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선 형태. 그러니까 이쪽이 이렇게 나선 형태로 바뀌면 이쪽 가닥도 이렇게 나선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 이중 나선 구조라고 부른다. 이중 나선 구조.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접힌 부분이 하나, 둘, 세 군데 접혀 있어요. 그쵸? 그렇지만 생각해봐. 자, 이렇게 가닥 한 개가 있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접히고 여기서 한 번 회전할 겁니다. 잘 들어. 한 번 회전할 거예요. 자, 그럼 접히는 지점이 몇 군데니? 위에, 가운데, 여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뭐란 얘기야? 한 번 회전이란 얘기야. 됐지?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한 번 회전이 되고, 자, 이 한 번 회전은 요게 염기쌍들이 있을 거냐? 한 번 회전할 때마다
10쌍의 염기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쌍마다 한 번씩 회전하게 된다. 알겠지? 10쌍마다 한 번씩 회전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5쌍의 염기쌍이 있고 5쌍의 염기쌍이 있고 10쌍마다 이렇게 회전하게 됩니다. 자, DNA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핵산이야. 됐니? 됐지?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 구성하는 물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단백질하고 핵산이야. 물론 이제 나머지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겠지만, 여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